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는지는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서로의 눈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것만큼 큰 기적이 또 있을까? 우리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시대와 다채로운 세계를 한꺼번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 시, 신화. 서로 다른 인간의 경험에 대해 이토록 놀랍고도 유익한 읽을거리가 또 어디 있을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은 정말 들어는 봤지만 다 읽지는 못한 책. 모든 사람이 다 읽기는 참 힘들었던 책. 맞아요. 네. 제가 주변에 네. 한 5분 정도 물어봤어요. 네. 이 책 하기로 한 다음에 아무도 안 읽었어. 그러니까 근데 책은 다 알아. 진짜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집에 책은 한 권씩은 다 있는데 읽어보지 못한 책 월든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걸? 네. 지난주가 너무 힘들었어. 아니 지난주에 그 네. 김은종 PD님께서 또 추천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사실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책은 정말 여러 저자들이 찬양하는 책들이니까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중요한 책들을 깨닫게 되죠. 그게 월든인데요. 오늘 월든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시대 상황까지 다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이분은요. 인문학으로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수료. 현재 성신여대 겸임 교수시고요. 여행 칼럼니스트, 영화 평론가, 스타 강사, 방송인, CEO, 대학 교수, 작가, 크리에이터 등 총 16개의 직업을 가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멀티 직업인이십니다. 지금 책도 내시고요. 방송에도 출연하시고요. 유튜브도 하시고요. 유튜브는 시안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라는 책도 올해 출간하신 이시안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서 되게 섭섭했잖아요. 이제서야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금 하면 감사합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면 네. 돼요. 드디어 말할 수 있구나. 네. 근데 근데 월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팔 거였어요? 저희 2시간 하거든요. 진짜? 속았다. 우리 빠숑님이 그냥 네. 잠깐 와서 그냥 얘기만 하고 가라. 그래서 네. 책도 안 가져왔잖아요. 네. 머릿속에 다 있으시니까. 완전 네. 속았네요. 네. 이 시간에 5분 책방을 한 불려서 2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럼 느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저자 소개를 들으니까 네. 월드과 가장 극단적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직업이 16개래. 맞아요. 근데 소로도 따져보면 직업이 많아요. 교사도 했었고 그 연필공장, 맞아요. 집이 네. 연필공장도 했었고 네. 강연도 하고 뭐 자기 농부도 하고 그분도 아마 대충 따지면 10개는 될 거예요. 맞아요. 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뭐 목수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다 했고 농부, 농부 페스트 기본으로 건축가. 들어가고 낚시도 했으니까 낚시꾼도 하자면 뭐 많아요. 그러네요. 네. 되게 갖다 붙이시는군요. 네. 갖다 붙이면 뭐 다 하는 거죠. 전 시안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책 내신 것도 네. 이렇게 책 내신 게 있는데 저희가 월든을 다루자고 해서 좀 네. 죄송스러웠는데 아닙니다. 네. 저 책 되게 많아서 네. 천천히 이제 다루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또 나오실 책도 많대요. 네.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차만 읽어봤을 때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의 그 제목의 탄생 비화는 그게 한 5개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투표를 붙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네네. 한 200-300명 정도 투표를 했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제목,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는 세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괜찮아 뭐 이런 정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1등일 거다 생각했는데 이거는요. 마지막에 진짜 이 사지선다형이면 너무 없다. 요즘 애들 오지선다형이 익숙하니까 하나만 덧붙이자 해가지고 그냥 정말 마지막에 탁 덧붙인 게 이 제목이거든요. 이게 압도적으로 50%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니까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네. 네. 너무나 욕말 그대로 드러냈네요. 근데 웃긴 게 이걸 네.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어차피 그 20대들은 책 잘 안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30대, 40대 대기업 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심정이 이래, 딱 이거야 이러면서. 모두의 신금을 울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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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우가 그 월든의 저자 소로우가 네. 이 제목을 본다면 네.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서로도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빡빡대고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거 하기 전에도 실험을 해봤는데 1년 동안 먹고 살 거를 6주 정도 일하면 1년 동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다. 맞아요. 네.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성공이 뭐야라고 소로우가 물어볼 것 같아요. 성공이요. 네가 생각하는 성공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네. 제가 책을 좀 소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책을 진짜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 논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공은 자신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책들이 그냥 변주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다 똑같은 지혜예요. 2500년 전서부터 네. 너의 기준이 있다. 너의 기준에 넘으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그게 항상 부족하고 자기가 힘든 건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족하면 충분하다. 사실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옛날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풍광이 좋은 데서 사신다고 하던데 네. 그 자연을 소로처럼 사랑해서 그런 곳을 선택해서 사시는 건가요? 근데 되게 별 얘기 안 나누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를 캐치하시네. 들어와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누는데 별의별 걸 지금 다 찾아내시네요. 근데 저는 네. 이전에 시아님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무서운 내용이요. 뒷조사 전문입니다. 네. 털면 다 나와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뒷조사 터는 거 무섭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월든 이 책 소개하면서 왜 이시안님을 모셨냐면요. 제가 섭외를 했는데 그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JTBC 굉장히 이제 그 이경규랑 이제 그 강호동이 나와서 집 찾아가는데 진짜 우연하게 이시안 작가님 집을 방문했는데 네. 종로구 그다음에 그 부암동이 있고 또 서대문구에 또 홍지동 네. 맞죠? 바로 예, 옆이요. 예. 네.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악산과 인왕산이 보이는 그런 풍광이 보이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거기서 녹음하고 싶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네. 저는 제 주변에 대부분 거의 99%가 다 아파트 살고 계신데 단독주택 살고 계신 분도 드물 뿐더러 풍광이 좋은 데가 거기밖에 없으신데 또 이분이 책을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이분이 그 운영하시고 계시는 그 씨앗 책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월든을 또 소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 집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네. 하나로 그냥 섭외를 했는데 네. 바로 흔쾌히 응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근데 못 갔어요 아쉽게도.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녹음 장비가 없어서. 네. 예. 네. 그래서 그 풍광을 놔두고 지하실에 네. 틀어박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짜 지금 해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일상이 어쩌면 소로처럼 지내시고 계시진 않을까. 약간 자연에 묻혀서 네. 책을 읽고. 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좀 아주 도시를 사랑하고요. 도시에 묻혀서 지내는데 그런데 가끔 이제 딱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끄고 그 창이 좀 넓어서 딱 이렇게 그냥 밖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네. 산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압도하는 검은 그 산이 앞에 딱 압도해서 있는 거 그런 기분 아시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시꺼매요. 근데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 안에 그 윤곽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요게 이제 약간 도시에서 자연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시꺼멓게만 보이는 그런 자연이었다가 이제 가만히 귀 기울이고 눈 기울이고 딱 보면은 윤곽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혹시 네. 밤에 가면 재워줍니까? 네. 그 쫓겨나시면 얼마든지. 혹시 와이프랑 네. 좀 쫓겨나게 되면은 네. 글로 좀 가겠습니다. 네. 그래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월든에 대해서 또 깊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어서 저희가 또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궁금한 거를 소로가 아니시지만 여쭤봐도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깊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인가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월든이라는 책. 이게 170년, 200년? 아니 그렇게 됐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책인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박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소로우의 그때 감성이 지금 더 필요한 책인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런 거 있죠. 그 유시민 작가가 무인도에 가져가는 딱 하나의 책을 택해라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를 택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코스모스를 읽고 나면요. 그러니까 읽고 있으면 우주를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들어서 정말 우주를 유영하다가 탁 오는 그런 느낌. 음. 근데 이 월드는요. 이 월드는 숲속 길을 이 사람과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 들어요. 숲을 딱 헤매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목가적인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 숲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이 책은 안 그렇습니다. 그 숲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요. 나는 네. 누워 있는데 월드는 그 소로는 계속 일하는 느낌. 나 계속 가만히 가 아주 안 좋네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네, 와서 먹을 거 갖다 맞춰라. 난 먹어주겠다 이런 거. 옛다 옥수수 주다. 근데 정말 그 뭐랄까 하여튼 이 책을 읽고서 그 이 책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코스모스랑 월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코스모스랑 같이 패키지를 읽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네. 우리 했었나? 했었죠. 기억이 없으시군요. 아, 네, 우주를 걷는 기억이 없죠. 저희가 왜? 네. 블랙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신머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빠숑님 월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 이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읽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읽었었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추천해서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도 좋았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네. 네, 다시 봤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다시 알겠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그 감동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은 일단은 진짜 그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고 아마 이따 우리 드리버님께서 이 책의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안 할 거예요. 네, 이게 줄거리가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책들이 좋거든요. 에세이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진짜 아까 시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더 의미가 있는 책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진짜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17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도심이나 이 시골이나 별 차이가 안 났을 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큰 격차가 나고 인터넷 시대다, 지금 뭐 도시다,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병폐, 좀 이게 좀 실증들이 날 많은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휴가 같은, 그러니까 진짜 휴가를 못 가잖아요. 이런 환경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런 휴가 같은 느낌을 들 수 있게 하는 책이어서 이게 되게 좋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을 놓는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2년 동안 손을 놓는 것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좀 감정들을 줘서 저는 재미있게 다시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일 먼저 딱 느낀 건 네. 난 이렇게 못 살 거다. 일하는 거요? 네, 일하고. 그런 걸 떠나서요. 그 자연 속에서 산다는 거를 되게 낭만적으로 사실 책에는 적어놨는데 저는 그런 환경 시골집에서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힘든지 알거든요. 네. 단적으로 떠오르는 거 화장실 문제. 그리고 여기는 또 심지어 물도 없어요. 소순물 떠다 먹잖아요.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막 침범을 해오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모기거든요. 모기장도 없어요. 모기랑 같이 살잖아요. 그걸 또 되게 낭만적으로 풀어놨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게 어디서 에이씨 모기 막 이러겠죠. 도시인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닿는 구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의 생각 그리고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경험에 대한 중요성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거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되게 공감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호숫가에서 사는 모습들을 묘사해 놓은 부분에서는 정말 그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사는구나. 그러면 되게 또 한편으로는 힐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길게 경험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한번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딱 이 책의 의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원주택 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저 어떻게 하다 전원주택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막 떨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한 2, 3주일 있다 딱 가보면은
잔디가 엄청나게 막. 정글이 돼가지고 네. 뭐 이렇게 헤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원주택에 샀을 때 약간의 감성들, 네. 밤에 느끼는 감성, 잠깐 산책하면 느끼는 감성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건데 이 책은 그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걸 겪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 감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면에선 이 책을 읽은 의의가 제일 좀 딱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로우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가서 듣고 배우지 말고 네가 직접 체험해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직접 해보면 또 느끼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전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의 농부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데 옆집 농부는 또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고기도 안 먹고 뭐 채소는 먹지. 그 치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굳이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조금만 먹게 돼서 뭐 계속 별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 옆에 사람은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노동의 그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또 욕심을 줄이고 흔히 얘기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또 어려운 거죠. 지금 네. 현대인들한테는. 지금 총평을 진짜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니까. 네.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김은종 PD님과 함께 고전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책을 다뤘는데요. 그분은 왜 이렇게 고전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인간이 뭔가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철학하게 된 첫 순간이어서 좋아한다. 첫사랑 같다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성적인 분이시네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상황에서 자기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사람들 뭘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냈을 때 굉장히 사랑을 못 받았고 2,000분가를 인쇄를 했는데 얼마 팔리지도 않고 한 50년 후에야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고 이런 책 좀 괜찮은데? 뭐 공감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얻었다고 해요. 명성을. 근데 이제 저도 지금에서야 적게 벌고 적게 쓰기, 뭐 퇴사하기, 그다음에 뭐 미니멀리즘,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소로 같이는 못 살아도 소로 막 최소한으로 좀 살아보려는 굉장히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현대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렇게 고도화되는데도 내가 어떻게 좀 진짜 의미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200년 전에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서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이 오빠 진짜 힙한 오빠다. 이 멘트를 준비하신 건데 제가 먼저 미니멀스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막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직업도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복잡하게 맨날 지내면서 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데 이분처럼 깔끔하게 실천하고 또 자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편중된 생각을 되게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읽다 보면은. 네. 아까 진짜 그 여명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침에 그 고요하고 막 약간 깜깜한 시간 자기 혼자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는데 모기에 웽웽거리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일관되게 적어 내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자기 생각, 우리 생각도 정리가 되고 뭐가 중요하지? 내가 뭘 쫓아가고 있었지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이 작가의 작가 위대하다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게 이 작가도 자기가 실험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이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신격화하거나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옛날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영석 PD. 거기 보면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근데 그 일단 핸드폰 없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반항을 많이 일으켰죠. 우리가 핸드폰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준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없이 살아보니까 일주일 동안의 결론은 핸드폰이 우리 관계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 보니까 더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그 핸드폰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것처럼 이 실험의 결과,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도 좋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거는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한테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삶.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런 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인간의 조건 그 TV 프로그램을 촬영한 곳이 부암동이에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저 끝에.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산 위에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 번씩 가기 시작하면서 그 집까지 상가가 쫙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됐다는. 예. 네. 그게 거기 부암동 꼭대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네. 바로 앞에 걸어가지고 한 3-40m 가면 부암동에서 제일 유명한 길모퉁이, 산모퉁이 네. 카페가 네. 있어요. 예전에 그 커피 프린스 맞아, 맞아. 이성균네 집. 네. 예. 거기가 바로 옆이라서 진짜 근데 산모퉁이 카페는 한번 가볼 만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 읽으면서 2년은 좀 짧지 않나? 뭐 이런 책을 쓰기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산 이야기인데 2년은 이 정도로 이렇게 책을 쓰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나온 거지? 뭐 이런 조금 더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보통 40세 정도였거든요. 네네. 예, 이 사람도 40 몇 세인가요? 6세, 46세, 예, 예. 8세 예. 이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년은 지금 우린 80세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4, 5년 4-5년 정도 되는 거죠. 되는 예. 거라 꽤 그렇구나. 긴 기간이죠. 근데 그냥 물리적인 시간 2년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게 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련이 뭔가- 지금 군대 생각하시는 거예요? 군대 생각나거든요. 솔직히. 2년, 딱 2년. 근데 이게 군대보다 더 사실 악화된 환경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실험이긴 하지만 네. 군대 생활보다 더 하드코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삶을 2년 동안 경험하면 얼마나 많은 거를 느꼈겠어요. 네. 현실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이니까. 충분히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이 내용 보면서 그 TV 프로 중에 예전에 얼핏 본 것 중에 숲속에 뭐 작은 집인가요? 예. 그 소지섭 나와갖고 막 어. 집 한 채 있고 개 왔다 갔다 하고 박신혜 나오고. 박신혜 나오고. 박신혜도 어. 나왔던 그 거. 저는 그것도 나영석 거네. 확신하는 게 나영석 PD가 월든을 봤어요. 그쵸. 어. 그거를 실험을 한 게 인간의 조건이고 완전 네. 대놓고 실험한 게 숲속의 작은 집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딱 대본에 떠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책 내용하고 비슷하게 좀 뭔가 환경을 조성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냥 보게 되잖아요. 아 저렇게 네. 사는 것도 유유자적하고 좀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좀 마음의 치유도 되는 것 같고 네. 생각도 많이 할 시간 얻으니까 좋아 보이고 되게 좀 좋아 보였거든요. 저 소지섭과 함께 살고 박신혜와 함께 살고 상상만 해도 흐뭇하죠. 아, 그거구나. 각각 혼자 살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각각 아마 혼자 그 음. 공간에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때로는 그 왜 유시민님도 감옥에 gat혔을 때 책 읽고 왜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책 읽고 크게 성장하신 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신영복 지혜가. 작가라든가 네, 뭐. 신영복 김대중 작가님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몇 그런 번 모습들 보면서 감옥에서 영어를 익혔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전 때로는 좀 갇혀서 책 읽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런 생활 하고 싶어요. 이 스튜디오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면 약간 네. 그 갇혀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좀 너무 답답한데 여기. 이런 게 갇혀 있는 아, 네, 거예요. 감옥이 더 답답하겠네요. 네. 모기를 택할 거냐 스튜디오에서 깔끔한 걸 택할 거냐. 아,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 조금 해보고 싶어요. 2년 정도는 네, 뭐 아 그러면 그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일주일. 네, 드리니머님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좀 뭐랄까 비슷한 경험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오지 활동 같은 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 한번 가서 맞다. 봉사활동 네. 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가 사실 주거 환경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긴 좀 더 열악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창문에 창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냥 벽돌 같은 걸로 지어진 집에 거기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9일 동안 정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씻을 수도 없고 물도 멀리 가서 근데 길러와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월든의 소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이 지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정도로 여긴 굉장히 풍요롭고 뭔가
좀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물도 네.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농사가 어떻게 될지까지 다 예상을 하고 네.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의 사과 맛까지 다 보고 테스트를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환경은 좀 요건도 다르고 그치, 아니면 그치. 목적도 다르고 달랐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 환경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문명의 힘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연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만 갖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네. 전 딱 원래 일주일에 한 개신데 9일이 있었으니까 네. 이틀이 이제 네. 지옥 참, 같으셨겠군요. 뭐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긴 하는데 되게 문명이 그리워져요.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저는 한 일주일 지나면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저는 2년. 2년? 네. 2년. 그러니까 그 박신혜 씨나 소지섭 씨 정도의 그런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네 채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작진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네 융통성을 발휘하는 환경에 있다면. 약간 아까 소로는 일하고 나는 누워 있고 이런 환경을 지금 그렇게 2년 책 읽고 있으니까 제가 서로 네.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 읽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2년. 빠숑님은 저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도시 남자. 그냥 책 읽는 게 좋고 그냥 놀러 가는 걸로는 좋겠는데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는 못 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 기준인 거고 현재는 조금 다른 또 배치를 해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TV에 나오는 그 정도 조건은 돼야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동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좀 많은 좀 생활에 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좀 몇 개월이라도 좀 놓고 한번 생활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내려놓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옛날에 저기 산티아고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꿈입니다. 아, 꿈이죠. 예, 2년 후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산티아고가 이것의 다른 그 실현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뭐 그런 것들. 거. 네. 제 아는 분은 부암동 거기 동네 살다가 제주도로 가셨어요. 네. 근데 매일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노을을 보고 그런 우리 볼 일이 없고 봐도 이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서울의 하늘을 봐도. 근데 매일 하늘에 감동하는 삶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정도? 네. 근데 그거 네. 제가 사실 제주대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있어서 제주대 그 당일치기로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그 제주 가끔 이제 또 1박 2일 가서 하루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주가 항상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굉장히 흐린 날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딱 그런 장면 하나가 되게 감동적이고 그쵸. 인스타에 올릴 땐 딱 그런 장면을 올리잖아요. 네. 약간 또 이 책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평소에 그 현실을 너무 과장했다기보다 왜곡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이 사람은 세상이 너무 행복해. 그런 게 그런 있어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괴짜 같은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쪽에 굉장히 생각이 되게 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약간 그 자기가 뭐 철학까지는 안 가도 어떤 그 문화 운동, 그 무브먼트라는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월든을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네.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무인도에서 환경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베번가 쓴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뜬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대변자인 거예요. 네. 그 무인도에 갇혀 있었는데 막 식량 만들고 농장 세우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닥쳤을 때 그걸 딱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쌓아지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프로테스탄티즘에는. 그러니까 부를 쌓는 이유를 주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창 그런 미국이 그렇게 건국됐기 때문에 열심히 벌고 돈 벌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고 가지지 않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서 그 즈음에 그거는 사실 죄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살았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에는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심지어 세금까지 안 내서 잡혀 들어간 적까지 있는 소로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라는 네. 책도 네.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후에 이제 간디나 이런 이렇게 시민을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생각의 어떤 요체가 되기도 한 책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노골적인 반골 기질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둘이 그냥 갖춰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거 똑같아 보이지만 동기가 하나는 그걸 쌓으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부를 쌓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보단 월든이 더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법정 스님이라든지 맞아요. 무소유. 그런 분도 굉장히 이 책을 사랑하는 첫 번째 추천하는 책으로 꼽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마틴 루터킹 목사,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이 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네. 주절주절 쓰는 건데 그냥 이게 그 시안 책방에서도 요약한 걸 보니까 이 책은 줄거리 요약할 수 없는 책이다. 네.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호숫가에서 2년 동안 산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행 가서 이게 좀 두꺼워서 문제긴 한데 여행 가셨을 때 이거 한 것만 챙겨서 그냥 턱 펼쳐서 읽어도 네. 약간 힐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생각에 잠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좋았던 문장 같은 거 같이 한 번씩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끼리 네.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에 좀 진술할까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전 책도 아예 안 가져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떠오르는 네네네. 대목이라도 네네. 아니면 제 책을 잠깐 빌려드릴게요. 드림 한번 읽어봐요. 저는 좀 보다가 처음에 조금 생각에 잠겼던 대목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 첫 번째 장 제목이 숲생활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인데 아마 각자 가지신 책이 다 다를 거라서 네, 저희 페이지는 좀 같습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좀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네.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많이 기네요.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쉬세요. 젊은이들이 당장의 인생을 실험해 보는 것보다 사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수학 공부만큼이나 그들의 정신을 단련시키게 될 것이다. 가령 한 소년에게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떤 교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식의 흔해 빠진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강의되고 실습되지만 삶의 예술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세계를 관찰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화학은 공부하되 자기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가는 배우지 않으며 기계학은 배우되 빵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해왕성의 새로운 위성은 발견해내지만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며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방울의 식초 안에 사는 괴균들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주위에서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음 두 학생 중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발전해 있을까? 즉, 한 학생은 관련 서적을 두루 읽으면서 자신이 직접 쇠붙이를 캐고 녹여 주머니칼을 만들었고 다른 학생은 대학에 나가 야금학 강의를 들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로저스표 주머니칼을 선물 받았다면 말이다. 둘 중에 누가 더 손을 잘 베이겠는가? 이 대목이었는데요.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서적 느낌으로 좀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그냥 개인으로 하나만 자연에 풀어놔도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 야채는 사야 되는 거고 고기도 정돈돼 있으니까 뭐 마블링이 좋네 막 이렇게 하지만 되게 잔인하게 누군가는 그 동물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막 닭도 못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닭고기 잘 먹으면서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그렇고 좀 통섭이라는 말도 많아지는 게 한 분야만 드립하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또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좀 되게 바보같이 산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무력하게.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좀 들었던 생각이 다들 남이 따라가서 성공한 삶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할 때,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으로 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내 생각을 담기보다는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좀 점점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좀 제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저도 남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뭐 맛집 같은 걸 찾다가도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보잖아요.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무슨 똥 맛집, 이런 거부터가 저도 실패하길 싫어하는 기질이 분명히 있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남들이 이미 경험해 본 거밖에 못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발견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사는 게 또 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시안 작가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 도전하십니까?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무턱대고 해보시기도 하고 실패해도 뭐 상관없다 이런 주의세요? 네, 도전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재밌으면 하는 거고 네네. 아니면 아닌데, 이게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이게 무리한 건데 내가 이걸 던져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진 않고 뭐가 재밌을 것 같으면 그냥 일단 해보는 주의라서 네. 그게 아니면은 해봤을 때 이제 안 좋은 게 나타나겠죠. 그럼 그때 빠지면 되는데, 이게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네. 안 해요. 그럼 나중에 한 4년 5년 동안 계속 그게 후회가 되고 그때 한번 해볼 걸. 근데 해봤다가 안 되면은 역시 그렇구나 하고 딱 하니까, 저는 좀 아까 제멋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그 순화해서 말하면은 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는 주의입니다. 80대 20 이론이 있으시던데. 네. 생업가 그렇죠.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80대 20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돈을 버는 것에 80%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20%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것에 80% 문제가 아니라 돈 안 버는 것에 20%를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면은 이걸로 20까지 하면 100을 내가 벌 수 있으면, 특히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잘 나갈 때는 이게 또 크니까. 그런데 이걸 떼가지고 20%의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20은 항상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되지만 이게 좀 안 됐을 거나, 그 유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트렌드가. 그쵸. 이게 안 되거나 그랬을 땐 20을 항상 앞으로 4, 5년 있다가 뭐가 뜰 것 같지라는 그런 부분을 좀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을. 그게 유튜브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또 있나요? 유튜브 말고? 앞으로요? 아니요. 지금 그런 20의 일 중에서 유튜브가 20인가요? 아우, 그 유튜브 20만 해도 좀 엄청나게. 왜냐하면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하면서 4, 5년 있다가 이게 뜰 거라 생각해서, 그때는 저는 MCN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기획해 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기획을 해주려면 내가 한번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험 삼아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2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책 이런 쪽 북튜버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팍 터져가지고 좀 여기저기서 뭘 해달라는 게 많아서 시안 책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조절이 20%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게 제가 4, 5년 있다 예측했는데 이게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세계는 시간이 거의 한 곱하기 2배,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평소에 한 16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20%만 해도 한 3, 4개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평범한 분들과 같이 생각하면. 저희도 팟캐스트랑 유튜브 비율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저께인가요? 네이버에서도 앞으로 내년에는 그 동영상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 위주를 뭐 퍼센트를 많이 나눠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검색했을 때 제일 앞쪽으로 오도록. 그건 엄청난 거고.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쪽에 너무 밀리니까 네이버에서도 영상 위주를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영상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농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은 말이지 야채 같은 식물성만 먹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뼈를 만드는 성분은 섭취할 수 없거든. 그래서 농부는 제 몸의 뼈를 만들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을 꼬박꼬박 일에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밭을 가는 소의 뒤를 계속 따라 걸어가야만 한다. 그런데 식물성 뼈를 지닌 황소들은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묵직한 쟁기와 농부를 질질 끌고 다닌다. 극히 무기력하고 병적인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물건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저 사치품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되게 꼬집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낭독하실 때 보니까 약간 연기를 연기 톤이 살짝 들어가시는데요. 네, 연기 좋아해요. 상황극 잘하시겠는데. 네, 잘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드리머도 잘해요. 그래요? 뭐 징징거리는 애 이런 거 되게 욕하는 역할 잘해요. 욕쟁이 할머니가 네, 애를 그런 거. 야단치는 거. 네, 딱 그런 거 딱이에요, 네. 저희. 사투리 섞인 거.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대목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네. 어디에서는 생활 필수품인 어떤 문명의 이 기가 다른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걸 수도 있고 존재조차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에는 사실 냉장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나 냉장고는 조그만 거라도 다 있고 냉장고도 뭐 미니 냉장고는 진짜 5만 원에 뭐 3만 원이면 중고로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을 안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냐고. 나 2년 취소할래. 냉장고 때문에 지금 화가. 냉장고 생각하니까 2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9일 동안 바나나 죽만 먹었다고. 진짜. 계속 불에다가 이렇게 으깬 거.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야. 씨앗이 된 맥주가 없는 삶. 뭐 이런 삶. 씨앗이 된. 야. 씨앗이 된 맥주가 없는 저는 삶. 없어도 돼요. 술 안 먹으니까. 떡볶이가 없어요. 커피가 없는 삶. 커피도 안 먹어요, 저. 떡볶이 없는 삶. 요새 안 먹는데 탄산이 없는 삶. 탄산 요새 끊었어요. 그래요? 어머, 그럼 야식이 없는 삶. 요새 야식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뭐 하고 싶으면 사는데.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야? 저는 꿈만 먹고 살아요. 이상한데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빠정님도 한 문장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없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딱 읽으시니까 옆에서 막 하면서 급하게 찾는 티가 났거든요. 예, 저는 이게 딱 기억나는 문구가 없어서 그냥 저는 그냥 에세이 읽듯이 시 읽듯이 읽었거든요. 여기서 뭐 한 문장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시아님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초창기 때는 인정을 못 받다가 이제 그때 다른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계속 그 번역본이 나오잖아요.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그 이제 월든이 제목인데 부제목으로 붙는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제목이 아마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번역이 됐는지 가지고 한번 책을 보셔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이 월든이 왜 아까 뭐 로빈슨 크루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저는 지쳤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앞만 보고. 근데 이제 맞아요. 이 책이 저자가 하는 행동이나 실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방향성만 보고 가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친 현재의 생활들을 어떻게 조금 뭐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좀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이분도 2년 동안 한 거잖아요. 평생 한 것들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구 하나가 설명한 묘사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그냥 그거 계속 그냥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2년 동안 살라라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글을 읽음을 통해서 힐링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례를 보면 1장이 숲속 생활의 경제학, 2장이 살았던 곳과 그 목적, 독서, 소리, 고독, 방문자들, 콩밭, 마을 호수, 베이커 농장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소로는 어떤 독서를 했는가, 또 독서 환경이 어땠는가, 또 소리에 대해서도 또 고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2부에서는 조금 이런 내용들을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시안님과 함께. 일부가 끝난 겁니까 지금? 네. 금방 가죠 또 막상. 특별히 뭐가 없네요 이렇게. 근데 이 책은 더 진짜 이렇게 차례에 영향을 받는 책이 아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대충 이제 끝날 때 됐다 싶으면 이제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2부에서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시아님과 함께한 월주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